인생은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는 것. 미구일 드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이다. 이탈리아의 영원 불멸의 시인인 단테에 비견할 수 있는 스페인의 문호가 세르반테스인 것이다. 세르반테스는 유럽에 있어서 문해 부흥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산 작가이다. 그는 1547년 마드리드 시내에서 태어나 1616년에 죽었다. 세르반테스의 대표작 돈키호테가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웃기는 소설인 것처럼 세르반테스의 일생 역시 조금은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데가 있다. 어린 세르반테스의 아버지는 당시만 해도 인기 좋고 돈 잘 버는 외과 의사였으나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제대로 의사고시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늘 쪼들리는 형편이었고 바레아드리드, 마드리드, 세빌리아 등지로 자주 옮겨 다니며 살아야 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런 아버지를 두었으니 세르반테스가 제대로 교육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전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 22세가 되는 1569년에야 비로소 마드리드의 어느 사숙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류의 소설문학사의 영원한 횃불처럼 그 찬란한 존재를 과시하는 돈키호테의 저자가 이렇게 전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벌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스스로 거기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잠옷 큰 것이다. 세르반테스는 이탈리아로 건너가 추기경의 종복이 되었다가 1570년에 보병대에 입대했다. 이듬해에 레판트 해전에 참가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으나 간신히 생명을 구했다. 부상이 낫자 다시금 보병대에 복귀했고 1573년 튜니스 전투에 참가했다. 1575년 젊은 세르반테스 장교는 스페인의 막강한 해군 사령관이자 왕의 동생인 도난 데아우스토리아의 감사장과 시칠리아의 영주 세사 공작의 추천장을 받아 그야말로 입심 출세의 기회를 얻고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귀국선의 항해 도중 해적을 만나 알제리아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5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부재할 수 있었다. 수차례 탈출을 기도하기도 하고 반란을 획책하기도 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타이에 의해 만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그를 환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겨우겨우 하루 생활을 영위해 가던 세르반테스는 43세가 되는 1584년에 18세 연하의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녀는 소지주의 딸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지참금을 가지고 왔다. 아내의 지참금에 창자를 매달고 세르반테스는 문필 생활로 들어갔다. 20-30편의 희곡을 썼는데 별로 성공한 작품이 없었다. 그의 일생은 지루하고 비참한 여정의 연속인 듯 했다. 문필 생활로는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 없었고 게다가 아내의 알량한 지참금마저 다 까먹어버려 그를 씀내하면서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어느 곡물상의 점원으로 취직하였다. 그 후 그는 옛날 해군 생활을 한 것을 빌미로 해서 해군 함대의 식량 징발원 노릇을 했으나 부정이 발각되어 파면되었고 어느 회사의 경위를 보게 되었으나 계산착오로 고발되어 콩밥을 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기구하고 비참한 인생 역정을 겪은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얄궂은 삶이 그의 역적 돈키호테의 큰 바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는 1604년에 그런 어려운 삶의 와중에서도 불후의 명작 돈키호테 일부를 출판하였다. 이 책이 나오자 그는 세상에 크게 알려졌고 돈도 조금 버는 듯 했으나 웬 변사사건에 연루되어 온 가족이 체포되는 애군을 겪기도 했다. 그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으나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돈키호테 2부의 완성을 향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가 죽기 전 해인 1615년에 드디어 제2부가 출간되었다. 만년의 돈키호테를 완성한 세르반테스는 그의 종말이 가까워 옴에 따라 관조적이고도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 세르반테스는 소설 돈키호테의 서문에 중세의 신나는 기사도 이야기로서 세속적인 권세와 인기를 타도하기 위해서 돈키호테를 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사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쓸 때만 해도 유럽 전역의 기사도 문학은 자취를 감춰가고 있었다. 기사도는 중세의 산물이요 상징이다. 세계 문학사에 있어서 중세라 하면 10에서 13세기를 가리킨다. 14, 15세기는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세기인 것이다. 하물며 16세기 후반기와 17세기 초기에 걸쳐서 문학적 삶을 산 세르반테스에게서 실제로 중세 기사도적인 인격을 엿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삶은 처절과 방황,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세르반테스가 살았던 시기가 기사도의 세기는 이미 아니었으나 가난한 민중들은 바로 전 세기에 유럽 전역을 널리 풍미했던 기사도이기에 일말의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크게 성공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프랑스의 비평가 디브데는 호머의 오디세이나 단테의 신곡과 더불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몇몇 작품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스페인의 시골 의사인 돈키호테는 기사도 소설을 너무나 많이 읽어버려 조금 정신이 이상해질 지경이었다. 그는 결국 그런 소설 속의 환상에 이끌려 스스로 지나가버린 중세기의 편력 기사가 되어 세상을 주유하면서 여러가지 인간의 악을 바로잡고자 한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치기 어린 광기와 근거 없는 이상의 포로가 된 인물이었다. 그의 이런 광기와 이상이 그의 기나긴 여행 도중 여러가지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펼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현실과 세속에 그의 광기와 이상이 부딪혀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희극이 벌어지곤 한다. 여기에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은 그와 동행하는 산초라는 사람의 성격이다. 그는 일종의 직업적 판사의 신분인데 자신의 직업에 걸맞게 대단히 세속적이며 현실적인 성격의 사람이다. 돈키호테의 조금 우스꽝스럽고 열정적이며 이상적이지만 조금은 고매하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은 산초의 이런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현실적인 성격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건대 성격이 조금 이상적이고 다소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스갯감이 되는 구석이 있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간과 그 집단의 현실의 고삐를 여지없이 틀어지고 있는 사람만이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기는 예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돈키호테와 산초가 사사건건이 대립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그들은 그들 성격의 대척적인 측면을 교모히 상호 보완적으로 잘 써먹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서로 친근한 우정을 가지기에 이른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세계인 누구에게나 감명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대결과 우정이라는 인간 만유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